안녕하세요. 과학 1등 재밌는 과학 이야기 중학생과 함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별과 우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더라. 그쵸? 별과 우주를 쭉 정리를 해 봤는데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내용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할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궁금하지? 오늘의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 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 탐사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나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한 우주 탐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선생님도 여러분들은 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와,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모든 걸 이루어냈을까? 보고 또 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도 너무너무 신비한, 너무너무 발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핵심. 우주 탐사의 역사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주 탐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주 개발 초기에 우주 탐사를 한 이유는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과학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이 우리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과학적인 목적. 우리 지구에 없는 여러 가지 물건이 바깥에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주 개발하고 탐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 우주 과학 수준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도 우주 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 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과학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그렇지,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영웅 시리즈 완전 좋아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철 남자 아이언맨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그 무기를 만드는 첨단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요. 이런 우주 탐사랑 되게 많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 그 기술들이 다 우주 탐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주 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군사적인 목적이나 또는 날씨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주과학 수준을 선전합니다. 누가 먼저 달에 가니? 누가 먼저 저 멀리까지 갈까? 이런 것들 나라별로 경쟁을 해요. 우리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그런 목적 등으로 우주 탐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탐사한 우주 탐사 역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구소련, 옛날에는 러시아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어. 소련으로. 그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 전까지도 인공위성을 좀 이렇게 쏘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소련이 먼저 갔네. 미국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연구는 하지만 별다른 발전이 없다가 1969년에 드디어 미크기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윤 우주 탐사선인 아폴로 11호 쏘아 올리고요. 최초로 달에 착륙을 성공하죠. 유인 우주 탐사선이야.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하죠. 근데 이건 되게 말이 많아요. 진짜 간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인공위성을 누가 먼저 쏘아 올려서 성공을 하나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었어.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공산국가 중에 대빵 구소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이렇게 두 나라가 주축이 돼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쏘아올려서 자존심 상해. 그러다가 미국이 유인 탐사선 아폴로 15호를 최초로 11호를 달에 착륙을 시킵니다. 미국의 명예를 지켜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요. 1970년대에 베네라, 마리너, 바이킹 등 무인 탐사선이 계속해서 쏘아 올려지게 되고 수성, 금성, 화성 등을 탐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됐고요. 파이오니어, 보이저 등 목성, 토성, 천왕성 등 자, 어때요? 수성, 금성, 화성을 지나서 어때? 목성, 토성, 천왕성. 수성, 금성, 화성은 좀 가까이 있는 행성들이죠. 훨씬 멀리 있는 목토천까지도 외행성 탐사를 하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81년 미국이 계속해서 뭔가 더 선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최초의 우주 왕복선인 컬럼비아호를 발사를 하게 돼요. 왔다 갔다가 가능한 컬럼비아호 발사를 하게 되고요. 1990년대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선생님 허블 우주망원경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천문학자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되면서 훨씬 더 선명한 사진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뭐 금성의 모습이라던가 우리 은하를 제외한 외부 은하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진 되게 선명하게 나온 거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돼. 지구 내부에서 측정하는 건 그렇게 선명하지 않거든.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탐사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소저너, 스피릿, 오퍼튜니티 등 화성 탐사가 이루어져요. 아니 화성 탐사에 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을까? 화성이 뭔가 물도 있고 대기도 있고 산소도 있을 것 같은 환경이야.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고 산화철 성분이 많아요. 산소가 있어. 산화철이 녹슨철이잖아. 그걸 분해하면 산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옛날에 생물이 살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많이 화성 탐사를 했고요. 1998년에 국제우주정거장인 ISS가 건설이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건설이 되면서 우주정거장에서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 실험이나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을 하고 우주환경 등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왜 지구에서 뭐 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는데 지구랑 가장 다른 환경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중력을 없앤 상태에서 탐구가 불가능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에 화성 탐사 로봇인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가 이루어지고요. 2015년에는 뉴호라이즌호 명왕성 근접 통과 겁나 멀리까지 가지.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명왕성이 이렇게 생겼다 삐리비리비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2018년에 최초 태양 탐사선 파커호가 발사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다 외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요? 그렇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최초의 달 착륙 아폴로 11호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몇 년대까지는 기억 못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는데 우리나라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게 늦었어요. 다른 나라 1957년 말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전쟁을 치르고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와서 뒤늦게 우주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1992년에 발사가 되고요. 2003년에 소형 과학실험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1호가 발사가 됐고 2009년에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2010년에는 천리안 위성 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발사가 돼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이루게 돼요. 왜 그러게? 우리나라 사람 똑똑해. 실제로 여러분들 나사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 쓰는 그 과학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뭐 로봇을 만든 일부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이런 게 많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똑똑하고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국력이 부족해서 못했었던 거야. 자, 이렇게 우주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우주 탐사는 왜 하는 건데 목적은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를 탐사하면서 지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우주 환경을 이해하고 외계 행성이 있을까? 외계인은 있을까? 이런 걸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 얻기 어렵고 고갈돼가는 지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는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 영화에서 보면 지구인들이 그 아바타에 있는 나비족에 살고 있는 그 영토 밑에 숨어져 있는 지하 자원을 뺏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죠. 안타까워. 자, 아무튼 그런 경제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탐사하는 방법, 탐사선을 보내서 우리가 행성, 소행성, 위성, 해성 등에 접근하거나 착륙하게 하고 특성을 탐사하기도 하고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탐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이용할 수도 있고 우주망원경,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린 우주망원경 등을 통해서도 탐사를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핵심 끝 마쳤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우주 탐사 기술의 응용과 우주 탐사의 역사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내용은 좀 짧아요. 우주 탐사 기술이 실생활에 이용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주를 탐사하다 보니까 요거 필요하네 해서 얼마나 지구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이야.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 우주 탐사선 있다고 그랬죠. 그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식량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정수기가 만들어지고요. 그 정수기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화재 경보기. 우주 탐사선에 저쪽에 불이 난 걸 우주인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불 났습니다 하고 삐버삐버 하는 거 있잖아. 이런 화재 경보기를 우주 탐사 과정에서 만들어냈고 일상생활에서 이거 우리 쓰면 좋겠다 해서 사용을 하죠. 그 외에도 자, 여러분들 운동화에 에어 들어가 있는 운동화 있죠? 에어 쿠션 운동화 있죠? 이게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이요. 되게 무거워요.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들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막 100kg씩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걸어 다닐 때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가겠지. 그래서 그 우리 몸 관절에 오는 무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어를 신발 밑창에 넣고 했거든. 그걸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면 좋겠다. 농구화 같은데 사용하면 선수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해서 우주 탐사 기술에 의해서 발명된 에어 쿠션 운동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GPS, 형상기억 합금, 타이타늄 합금,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는 것,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명된 것들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탐사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도 얻을 수 있구나. 알 수 있죠? 다음, 우주 환경과 우주 탐사의 영향을 조금만 알아보시면 우주 망원경은 대기권 밖에 설치를 해놨죠. 그래서 대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고요. 우주정거장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주정거장 내부가 무중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학실험, 신약개발, 신소재 개발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태양계 행성 과정과 탐사 대상 천체를 이해하는데 우주탐사선이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을 발사하고 나서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서 지구 궤도의 여러 가지 로켓 본체나 부품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 이런 것들이 다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게 모두 우주 쓰레기가 됐어요.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를 빠른 속도로 돌면서 다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가 되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이 지구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우주 한복판에도 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우주 쓰레기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합시다. 지구 더럽히는 것도 심각한데 해가지고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려고. 근데 이거는 어떤 한 나라만 이렇게 딱 해서는 안 되겠죠. 전 세계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있나 이런 사업이? 나 우주 쓰레기 청소를 하는 거지. 네, 여러 나라에다가 돈을 받고 제가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은데? 나 사업 아이템 하나 떠올랐어. 자, 이거 체감은 안 된다. 아, 괜찮을 것 같아. 자, 딴소리 해봤고요. 이런 우주 쓰레기는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우선은 툭 건드려서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시키게 되면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타서 없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큰 건 안 되겠지. 다 타지 못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또는 지상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대기권에 진입시켜서 태우거나 그물망으로 쓰레기를 회수합니다. 내가 우주공은 나 쓰레기 회수업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해오거나 여러 가지 전자기 사슬을 부착을 해서 스스로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나는 우주 쓰레기 청소 업체가 되고 싶다는 게야. 자, 이렇게 해서 우주 쓰레기 제거 방안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걸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선생님이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하게 안 할 거야. 전체적인 흐름 파악 정도 해두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지을 테니까 아, 이렇게 우주 탐사가 이루어졌구나. 우리나라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